그 문제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너네 영재고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가 영재고하고 과학고의 차이를 알아요? 너네가 영재고하고 영재고 과학고하고 일반고 차이는 알 거 아니야, 그지? 영재고 과학고하고 일반고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과고라고도 부르는 영재고 있고요, 영재학교라고도 부르죠. 과학고 있고, 보통 영재고 과학고를 좀 묶어서 얘기를 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일반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영재고 과학고 일반고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건 뭐에 따라 분류를 한 거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목고하고 일반고를 말하거든요. 특목고, 여기는 일반고. 뭐 일반고라고 써있지만 여기 자사고도 쓸게요. 자사고랑 일반고는 사실 이렇게 구별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일반고 계열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고도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뭐 구분하듯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자사고하고 일반고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같은 계열의 학교예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누는 가장 큰 저기가 뭐랄까, 이 나누는 뭐지? 그 근거라고 해야 되나? 보통 우리가 너네들이 생각하기엔 이럴걸? 자기가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할 거면 보통 영과고 간다, 그죠? 내가 의대나 뭐 약대나 이쪽 갈 수도 있고, 나는 좀 학과를 아직 완전히 선택하진 않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과를 선택할 것 같다, 그러면 일반고, 그죠? 근데 뭐 선생님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너네가 느끼기엔 뭔가 특목고 그러면 뭔가 특수하고 좋아 보이고, 일반고 그러면 그냥 뭔가 무난해 보이겠지만, 사실 선생님도,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야 너 무조건 특목고 가라, 특목고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목고가 좋은 부분도 있고, 그죠? 일반고가 좋은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다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잖아, 특목고, 그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뭐가 특수 목적일까? 이 특목고라는 거의 특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 이게 이 학교를 만든 이유야, 그죠? 왜 이공계 인재를 양성할까? 야, 이공계 말고 이럴 수 있잖아. 뭐랄까, 어학계 인재 양성, 그죠? 아니면 이제 뭐 사회학계 인재 양성, 정치 외교 인재 양성, 이런 것도 가능한데 왜 우리나라는 좀 독특하게 그런 학교는 없고, 이공계 인재 양성 학교라는 게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보편적으로 이제 이게 될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공계 인재가 돼가지고 뭔가 성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뭐라 그러죠? 쉽게 해서 먹고 사는데, 나라가 돈을 버는데 확실히 이공계 인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런 나라였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철학 공부하는 사람, 뭐 어문학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정치 외교 공부하는 사람, 법 공부하는 사람, 여러 다양한 방면의 인재들을 골고루 키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인구가 기껏해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안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할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뭔가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야만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 근데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중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 뭔가 효과가 좋은, 쉽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그쪽 계열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공계 쪽이에요. 그래서 유럽권 국가든 아니면 뭐 북미 쪽 나라들이든 이 보통 말하는 우리 엔지니어라 부르는, 그죠? 공과대학을 졸업해서 공과 쪽으로 공부를 해서 나온 그런 인재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공계 인재 양성에 굉장히 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 자사고는 안 좋냐? 아니에요.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보편성 그리고 호환성이라고 그럴까? 이게 좋은 학교들이야.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 중에는 내가 뭐 수학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공계로 갈지 말진 잘 모르겠어. 약대도 괜찮은 것 같고 생각해보면 의대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이과 공부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난 영어도 재밌는데 나는 국어도 괜찮은데 난 역사도 괜찮은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 학과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본 다음에 정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 그지? 너네처럼 아직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나는 이공계가 무조건 내 길이다 라고 선택하는 친구들보다는 아직 선택하기 좀 애매한 친구들이 더 많다니까.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당연히 일반고로 가서 전체적인 모든 과목을 다 공부를 해본 다음에 내가 한 고등학교 2, 3학년 되니까 나는 딱 느낌이 왔어. 나는 정치외교가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정하면 그때 본인이 공부한 거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죠?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목고가 좋다, 일반고가 좋다, 뭐 이렇게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목적성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지만 특수 목적 중에서도 이쪽 인재 양성에 좀 진심인 나라죠, 우리나라는 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막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영재고 과학고 가보겠다고 막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래서 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너네들이 요거는 잘 알잖아, 사실. 그지? 자, 그럼 다음. 야, 너네 영재고하고 과학고의 차이는 알아? 이제? 영재고 과학고 차이?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 영재고하고 과학고. 이 두 학교의 차이를 한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주긴 너무 많고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를 해줄게요. 너네들이 공부를 하면서 너네 이렇게 생각하지. 영재고 안 되면 과학고 간다.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마치 너네가 생각하기에 그럼 영재고보다 과학고가 좀 떨어지는 학교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영재고가 과학고보다 실력이 뛰어난 건 맞아요. 네, 이거는 선생님이 뭐 일반적인 자리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많이 모아놓고 얘기할 때 영재고가 과학고보다 좋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히 영재고가 과학고보다 좋은 학교인 거 맞죠? 자, 왜 그러냐? 일단 영재고는 언제 선발합니까? 이게 전기 학교입니다. 전기. 여기 후기 학교예요. 선생님, 전기 후기가 뭐예요? 전기는 앞.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영재고가 학생들 입시를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5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알겠지만 지금 중3위원들이 다 5월 달에 다 원서 접수를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원서 접수하면서 우리나라 중학생들 중에 중학교들 중에 가장 빠른 시기에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영재고한테 있어. 그러니까 영재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적으로 먼저 쟁취랄까 좋습니다. 먼저 선발해서 이제 선별해서 데려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유리하죠. 영재고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 위주로 먼저 선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전기 학교이고 과학고는 보통 원서 접수가 언제죠? 9월 달쯤 됩니다. 그죠? 뭐 그래서 10월, 11월에 면접이라든가 뭐 서류 심사를 거쳐서 11월 말쯤에 대부분 이제 학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재고에서 먼저 학생들을 뽑아가면 그 영재고에서 뽑아가고 남은 학생들 중에서 다시 이공계 인재를 뽑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뭐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 잘하고 정말 뛰어나고 영재성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영재고 입시 때 여기에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영재고가 과학고보다 실력이 좋다라는 건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영재고는 언제죠? 5월에서부터 뭐 3차까지 생각하면 8월까지 입시 시험을 치르죠. 과학고는 보통 언제죠? 뭐 원서 접수는 9월이니까 뭐 9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9월에서 한 11월까지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이게 차이죠. 자, 그럼 영재고하고 과학고의 차이 중에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입학 시기, 그러니까 입시 전형의 시기 말고, 그죠?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 중에 잘 아는 거,
아, 그렇지. 영재고는 뭐다? 3차까지 시험이 있죠. 1차, 2차, 3차까지 있죠. 과학고는 몇 차 시험이 있죠? 보통 우리가 뭐 명확하게 나누기 좀 그렇죠. 여기는 1차와 2차 정도로 보죠. 자, 1차, 2차, 3차 뭐죠? 1차 서류. 여러분 서류라는 게 알죠? 자기소개서, 그죠? 선생님께서 써주는 추천서, 학교에서 생활한 생활기록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서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차 뭐죠? 우리가 제일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게 바로 2차 시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필고사. 여러분 가서 시험 보는 거 말하는 거죠. 시험 보는 거 직접 문제 풀고, 그죠? 3차는 뭐죠? 여기서 캠프라고 부르는데, 캠프라고 하니까 이게 막 그런 데 가서 막 캠프 쳐놓고 막 모닥불 피우고, 아니요. 그런 캠프가 아니고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토론, 실험 설계, 에세이 작성, 그다음 면접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활동이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내가 뭔가 설계를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실험에 대해서 뭐 예상하는 그리고 결과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 이외의 다른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보통 서류가 6월, 그죠? 지금이죠? 6월 말 정도면은 서류 결과 나와요. 그죠? 여기 지필고사는 7월, 그죠? 캠프는 8월. 그래서 6, 7, 8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과학고는 보통 1차라고 하는 게 여기가 서류죠. 그리고 2차는 보통 면접. 근데 사실은 면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과학고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 인성, 또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그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냥 일반적인 면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술 면접. 그죠? 문제를 주고, 자, 20분 동안 풀어보세요. 한 다음에 20분 후에, 자, 이제 그 뭐 문제 풀었으면 선생님한테 설명 한번 해볼래요? 해가지고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지를 보고, 이 학생의 어떻게 보면은 인지 능력을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의 면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면접이 두 개니까 1, 2, 3차 아닌가요? 할 텐데 1, 2, 3차로 나누기엔 또 좀, 그죠? 그래서 1, 2차로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학 전형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사실은 이게 영재고와 과학고가 법령상으로 좀 다른 것도 있거든. 왜냐면 영재고는 우리나라 법 중에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을 적용받고, 과학고는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이 다른데, 근데 법령에 대한 거는 굳이 뭐 너네들이 알 필요 있냐? 이게 그래서 하여튼 법이 달라. 영재고와 과학고는 실제로는 법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영재고는요 고등학교가 아니래요. 정확히 말하면 교육부에서 인정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고등학교가 아니랍니다. 뭐 선생님도 들은 얘기라서 뭐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법이 다른지까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법이 그렇대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자. 야, 영재고과학고 구분하는 것 중에 또 봐봐, 입학 시기, 뭐 입학 시험, 그죠? 그 다음에 너네 뭐 궁금하냐? 너네들 궁금한 거는 영재고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할 거냐, 그지? 보통 영재고 준비, 그러니까 정확히는 영재고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냐, 이게 중요하지. 여기는 영재성을 봐. 영재성을 본다는 건 영재고니까 영재성 보겠죠 라고 할 텐데, 진짜예요. 여러분이 영재고에 가서 이 서류 지필 캠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항상 영재성에 기인해요. 여기에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네들 문제 풀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냐? 야, 문제를 풀 때 내가 그러잖아. 그냥 풀이 맞았고 답 맞았으니까 제가 맞았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네들은 과학고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재고를 준비하는 애들이잖아.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 야, 문제를 풀 때도 맞는 방법이고 답도 맞았다고 해도 이 풀이가 진짜 뭔가, 속된 말로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간지나는 풀이 있잖아. 남들은 8줄 10줄을 줄줄이 써야 푸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풀어? 이거를 뭔가 확실하게 좀, 우리 보통 말하는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 그죠?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뭔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2줄 3줄 만에 답이 띡 나와버려. 그런 풀이가 좋은 풀이라고 그랬죠.
영재고에서는 그런 풀이가 가능한 학생들을 좋아해요. 선발 기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누누이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그대로 적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아. 너네는 아직 단계가 좀 낮으니까 자기가 푼 방법대로 풀 거예요 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기본기를 익히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푼 대로 풀어라는 뜻은 아닌데 선생님이 푼 풀이를 충분히 너네가 기억을 해놓고 그거 말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도 풀었는데요 라고 하는 건 좋아. 근데 본인이 정확한 풀이도 하지 못하면서 선생님 풀이 말고 내 풀이 할 거예요. 이거는 본인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답지에 나와 있는 정석 풀이만 보고 풀었어요. 나중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하를 풀면서도 이거를 좌표상에 올려가지고 푼다든가 그런 다른 다양한 스킬들을 쓸 수 있게 된 건 충분히 공부를 한 이유지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스킬까지 써간다고 하면서 이상한 이렇게 풀이 하다가 본인 실력이 안 느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영재성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너네들은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간지나게 풀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지금 여러분 교재 풀면서 아마 교재 푸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빡셀 거예요. 그죠? 이거 문제 뭐 10문제 풀어오라고 하면 10문제 중에 3문제, 4문제도 못 풀겠는데 무슨 간지예요 지금 하나도 못 풀겠는데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그랬잖아. 복습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어쨌든 기본적이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부터 일단 익히라고. 그걸 계속해서 익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을 때 이제는 기본적인 풀이가 아니라 뭔가 저번에 배웠던 어떤 이론이나 저번에 배웠던 방법을 접목해가지고 이걸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본인의 실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기본기를 쌓는 거야. 니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 자전거 되게 잘 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서가지고 그 자전거 바퀴 하나로 콩콩콩 뛰면서 막 묘기도 부리고 막 공중에서 돌면서 떨어지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전거 타면서 그런 묘기부터 했겠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그냥 자전거 탔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한 손 놔보고 두 손 놔보고 이런 거부터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본인이 자전거 타는 게 익숙해지고 자전거가 내 몸처럼 편해지니까 이제 뭐야? 그때부터 뭐 점프도 뛰어보고 한번 돌아도 보고 이렇게 서가지고 콩콩도 뛰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의 실력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면 막 신기하게 막 묘기도 부리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기부터 익혀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영재성을 평가한다는 이 말에 나는 어떻게든 막 아이디어로 풀어야지 너무 이쪽에 매몰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은 기본기를 익힌 게 더 중요한 시기인데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내가 이 문제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소리예요, 지금. 자, 과학고에서는 뭘 원할 것 같아요? 여기도 영재성을 원하나? 아닙니다. 여기는 뭘 원할까요? 여기는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영재고 과학고를 얘기하면서 마치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너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니네 영재고 준비해가지고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가면 된다고. 그지? 과학고 웬만하면 간다고. 그런 얘기 하죠.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 영재고에 떨어지면 과학고에 갈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야, 니네들이. 그렇잖아. 너네 지금 보통 2년, 3년까지는 없지, 우리 중에. 그지? 2년 정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지. 너네 앞으로도 1, 2년 더 공부할 거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최대한 끌어 써가지고 공부를 했어. 그럼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영재성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했지. 하지만 그 속에는 나름대로 내가 가진 시간을 최대한 끌어 써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자기주도 학습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재고에 떨어졌지만 네 실력이 충분히 좋다는 건 뭐야? 나는 영재고에 가기 위해서 충분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뜻이잖아. 그치? 내가 비록 영재고에 떨어졌지만 내가 영재고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면 그 친구는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고 선생님이 보기엔 뭐야? 이 친구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과학고 입학이 가능해지는 거야.
야,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가면 되라고 했다고 영재고 간다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런 애들 가끔 있잖아. 영재고 가겠다고 말만 해. 말만 떠들어. 그럼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결국은 뭐 한 몇 달 지나다가 학원 그만두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영재고 떨어졌다고 과학고 갈 수 있겠어? 못 가. 자, 과학고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니야. 과학고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2차 면접 때 주는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니네들이 풀어도 다 풀 수 있어. 진짜로. 뭐 지금 뭐 3학년 형들이 푸는 막 우리 막 5, 6단계 하는 형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 3단계 정도인 니네가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 정도 공부했다고 요 2차 면접 어려워서 못 들어가지 않아. 절대로.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그 3학년 끝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니네가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걸 뭘 가지고 평가를 해? 니네가 성실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이게 어디서 평가해? 내신에서 이게 나와. 그래서 영재고에서는 내신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영재고, 야 나는 영재고 할 거니까 내신 안 봐도 된대. 대충 그냥 막 비 받아. 이거 아니야. 그 뜻은 아니야. 야 영재고에 갈 정도로 공부하는 애가 내신을 못 보겠니? 그지? 그래서 영재고에서는 혹시나 영재고 입학 시험을 보려는 애가 내신 성적 중에 B나가 이런 게 한두 개 섞여 있다. 그래도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 뭐야? 우리는 2차 때 검증하면 돼. 그지? 아, 얘가 내신을 보니까, 수학에 B가 있네? 그럼 뭐야? 과학고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학에 B가 있으면 그냥 탈락.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재고는 수학에 B가 있어도 얘를 바로 탈락시키지 않아요. 뭐, 물론 다른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는 2차 시험 때 얘 실력을 실제 검증해 볼 거거든. 얘가 내신 볼 때 실수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 있잖아. 그럼 시험 못 보잖아. 그랬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2차 시험에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신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 영재고는. 근데 과학고는 내신이 안 좋다는 말은 뭐다? 얘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과학고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학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험이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럼 과학고 선생님은 내신이 떨어지는 학생을 딱 봤을 때 뭔가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차라리 얘를 데려다 놓고 시험을 보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검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내신에서 수학에 B가 있으면 이 친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과학고는 떨어져요. 물론 선생님 그러면 저 수학에 B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3학년 성적에 수학에 B가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고요.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볼 정도로 불리하고요. 2학년이나 1학년에 B가 하나 있는 거는 글쎄 그거는 막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정도로 크리티컬한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수학에 B가 있으면 과학고는 쉽지 않아요. 특히나 3학년에 수학 B면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네들이 제일 궁금한 거 이거지. 과학고는 뭐다? 성실히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가를 중요하게 보고 영재고는 이 친구가 정말 영재성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재고 떨어졌으면 과학고 가면 돼 라는 건 무조건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는 쉬워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재고 공부를 할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냥 된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 영재고 간다고 말만 해놓고 공부를 안 하면서 자기 영재고 떨어졌으니까 과학고 가겠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지? 영재고를 간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과학고 선생님이 봐도 아 얘가 영재고를 떨어졌다고는 해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는 애네. 그럼 얘는 과학고는 우리 학교는 올만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다. 그런 근거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영재고 과학고의 차이를 얘기할 때 뭐 이런 거는 너네들도 기본적으로 뭐 알거나 또는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선생님도 알려줄 거니까. 그지? 요 부분이 중요하죠. 선발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영재고학고를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를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를 보통 물어보는데 자, 이게 이 부분은 사실 통계적인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영재고라고 해서 과학고라고 해서 이 대학, 이 학과를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해. 이 뜻은 아닙니다. 자, 영재고에 간 친구들이 보통 상위권, 정확히는 영재고 안에서도 공부를 좀 잘한다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는 어딜까요? 서울대입니다.
생각보다 서울대가 많아요. 자, 과학고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딜까요? 카이스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영재고에선 카이스트 안 가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랑 카이스트 다 잘 가요. 보통 영재고에서 본인이 석차 순위로 봤을 때 약 한 3분의 1 내지 한 3분의 1에서 한 30% 내지 40% 사이 정도 들어가면 보통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갑니다. 서울대 카이스트가 아니면 여기서는 나중에 유학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냐면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한양대 정도까지는 웬만해선 다 들어갑니다. 웬만해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정도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고요. 진짜 순위가 제일 낮은 영재고 안에서 내신이 제일 밑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한양대도 못 가는 경우는 흔치 않긴 한데 어쨌든 대부분 여기가 끝이라고 봐야 돼요. 자, 보통 과학고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많이 가고 서울대를 많이 가진 않아요. 과학고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카이스트 가거나 아니면은 그타 여기랑 비슷하게 연세대 고려대를 가겠죠. 입시 결과를 보면 입시 결과상 어디가 더 입시를 더 잘 가냐? 사실은 영재고가 여기가 좀 더 유리합니다. 네. 전체적 학생의 비율에 비해서 가는 학교가 좀 더 좋아요. 과학고보다는. 자, 내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 너네가 이것도 잘 들어둬야 돼. 자, 선생님 우리 영재고 준비하고 있지. 너네들 영재고 끝나서 영재고 만약에 못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너네 과학고 준비할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과학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야, 너는 그냥 과학고 가지 말고 일반고 가라. 라고 하는 학생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과학고에서 카이스트나 보통 연세대 고려대를 가는 이런 학생들은 과학고 안에서 내신 석차 순위가 사실 상위권인 친구들이에요. 과학고 안에서 상위권이라는 소리예요. 상위권이라고 하면 정확히 몇 %인데요? 라고 하면 하여튼 우리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보통 한 20% 내지 15% 안쪽을 말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석차 순위가 15% 정도는 돼야 카이스트 연고대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간다고 보통 본단 말이야.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럼 영재고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 안 했으면서 영재고 들어가서 너 꼴찌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는 얘기는 안 하시면서 과학고 가면 너 중위권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가지 마라는 얘기는 왜 하세요? 라고 할 텐데 영재고에서 꼴찌한다고 해서 얘가 한양대 꼴이 난다는 보장 그런 거는 꼭 정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영재고는 시스템상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꼴찌만 찍고 있는 애는 잘 없다고. 있어도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면 연세대 고려대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근데 과학고는 좀 이게 내신에 의한 등급 점수가 중요해. 영재고는 그게 좀 덜 중요해. 그래서 영재고는 입학하냐 못하냐만 따지고 있지만 과학고는 입학한 후에 네 내신 등급이 얼마가 될지가 이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어떤 친구가 영재고를 못 갔어. 자, 과학고를 썼어. 근데 과학고가 붙었대. 근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는 과학고에서 상위권 등급은 못 받을 것 같아. 잘해야 중위권? 중하위권? 이런 느낌이면 내가 가라고 하겠어요? 왜 가지 말란 얘기를 하냐면은 자, 과학고 친구들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거 봐봐.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된 애들이라 그랬지? 얘네들은 학교 들어가면 진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야. 그러면 내가 내신이 중위권 등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올라가.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미 상위권 등급 받는 영재고를 떨어졌는데 아깝게 떨어진 애가 여기 오면 상위권일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니? 그런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 자, 일반고나 다른 자사고를 갔을 때는요. 모든 애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과학고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등급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한 중상위권 정도인 친구일 것 같다 하면은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 꼭 노려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중하위권일 것 같으면 얘는 과학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영재고 떨어졌을 때 야, 너는 과학고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주변에 있는 자사고나 아니면 좀 실력 좋은 일반고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영재고 과학고에서 나중에 진학하는 부분이라 들어가서의 공부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만 해줄게요. 뭐 디테일한 얘기가 더 있긴 한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뭐 몇 분이냐? 짬내가지고 잠깐 선생님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야? 너네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관련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영재고 과학고라고 하는데 그냥 두 학교가 비슷한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거고, 뭐 다음 시간에 좀 약간 이제 기회가 되면 실제 영재고하고 과학고에 입학한 다음에 그 학교들에서 그 안에서 뭘 배우는지, 실제적인 과목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얘기를 듣고, 알지? 열심히 해가지고 영재고 가세요. 그리고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는 뭐다? 조금 어린애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영재고 떨어지면 과학고라는 느낌으로는 영재고 떨어졌다 과학고가 아니고 영재고와 과학고에서 추구하는 어떤 학습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 영재고는 기본적으로 뭐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키우는 게 목적이라면 과학고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키우겠다라는 거. 그죠? 약간 다르죠, 방향이.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야, 몇 페이지냐? 다음 페이지 가자.